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게 지금 요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네. 정치 쪽만 주로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쯤 또 이 경제 상황과 부동산 상황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모셨습니다. 예. 예. 지금 말입니다, 교수님. 예. 늘 어떤 내년에 30-40%까지도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망이신가요? 예. 생각보다 좀 속도는 어떤가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한 내년 말까지 봤었는데, 예. 후년 뭐 상반기나. 예. 근데 내년 중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조금 당겨진 것 시간이 같아요. 당겨졌군요. 미국이 금리를 지금 엊그제 올리고 나서 또 뭐 스톱이 아니라 시장 상황 봐가지고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심리적으로 일단 시장에 미국 모기지 금리가 제가 그저께 봤을 때 7.16%까지 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모기지를 죄송합니다. 다시 가야겠네요. 아까 끈다고 껐는데 분명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놓치네. 답변을 다시 하면 되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지금 생방이니까요. 아, 생방인가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끈다고 껐는데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올리고 났는데 그 파월 장관의 어떤 스피킹을 보면은 뭐 안 올리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한 80%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4.75까지 상단을 좀 봐야겠구나 판단 들고 또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는 그거하고 못 잡을 거다. 5.5까지 돼야 된다라고 좀 그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엊그제 그 모기지 금리를 들어가 보니까요. 30년 모기지가 4.45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이따 올릴 텐데요. 0.5 올리면 한 5.2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요번에 올릴 때 모기지 금리가 그 전에 올렸던 거를 좀 감안하면 그게 우리도 한 5%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반 대출 말고 모기지 금리를 이용하는 분들도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격 수준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냥 30% 40%가 돼야 이게 적정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수치상으로. 30% 40%가 떨어져야. 네, 그래야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택 그 부담의 어떤 수준이 예전에 120, 130 수치로 그 부담 지수로 그 라인에 좀 균형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라지겠다라고 제가 좀 느끼고 빨라진다는 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언제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올해 한 5% 10% 빠지고 내년에 한 10에서 15% 하고 후년에 이제 한 10에서 15%에서 30-40%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내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급격히 내년 안에 30-40%가 쭉 빠진 다음에 그 가격이 좀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물가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물가가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발표를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물가지수를 보고 왔는데 이거 생산자 물가지수도 만만치 않고 환율이 급격하게 뭐 정상화되려면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제 발표했죠. 어제 발표한 그러니까 오늘 보도 자료가 어제 이제 엠박을 발표한 그 한국부동산원 그 주택가격 동향 조사 보고서 결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릅니다. 가격 하락폭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서울을 비롯해서 5대 광역시, 인천 뭐 할 것 없이 전국이 다 매매도 더 하락폭이 더 커졌고 전세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뒤에 6개월 뒤까지 매매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가격도 동반 하락하니까 이 현상이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하고 겹쳐지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뭐 말씀드렸던 그 한계차주나 좀 연끌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보통 어려운 상황일 때 경매 만약에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이제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몰리잖아요. 그게 이제 연말에 이제 몰리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입에 이제 경매 물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하고 어떤 흐름을 보니까 매물 흐름도 야, 이거 쉽게 안 줄겠다. 이런 게 이제 중첩되는 시기가 예. 내년 한 4, 5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 되면 좀 2030이 겪어보시지 예.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내년 있습니다. 4월 4월에서 한 6월 예.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때까지 낙폭이 40% 정도. 아니 그때까지는 20-30%로 뭐 예. 10에서 20%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겠지만 예. 일단의 지역들 매물 물량은 많고 예. 입주 물량까지 가세한 지역은 아마 이미 그때 40에서 50% 빠졌을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입주 물량이 적거나 견조한 지역들은 버티고 있다가 예. 말씀드린 이제 경매 상황들이 나타나기 예. 시작하면 시장 심리가 또 한 번 죽잖아요. 예. 그때 되면 이제 버티고 있던 지역들도 이제 뭐 30%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예. 네. 지금 경매 말씀하셨는데요. 네, 경매 예. 말고 영끌한 분들이나 혹은 이 주택담보 비율이 높은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자율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8%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9%까지 갈 것이다, 10%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1금융권은 지금 말씀하신 그 예. 이율인데 2금융권 가면 바로 90 부르고 있습니다. 예. 벌써. 근데 아시겠지만 요새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예. 또 엊그제 또 흥국생명 사태도 있고 있다 예. 보니까 금융시장의 이제 자금 유동성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하면 1금융권에서조차 예. 올 그 여름에 특판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저 BIS 맞춘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또 1금융권에서 제가 은행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또 특판 5%짜리가 나왔어요. 저도 예. 문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뭐 갑자기 5%짜리가 뜬 예.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정기 예금 4.5%까지 나왔다가 예. 그러면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의 어떤 그 비용을 예. 계산해 보면 8%는 8% 넘어야 에서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9%까지도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매수 어떤 여력이 소비자들한테서 더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예. 영끌한 어떤 주택들이나 그나마 좀 저렴하게 팔려고 했던 예. 주택들조차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럼 결론은 말씀 올린 대로 연체가 된 세대들은 예.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그게 그렇게 시장에 되거나 영향을 미치겠죠. 아니면은 부채 부담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금매를 내놓거나요. 네, 금매가 이제 나오면 또 시장 가격이 또 하방압력이 또, 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내년 한 6월 정도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경매 물건에다가 또 예. 임대사업자 매물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단기 매물이요. 예. 단기 임대사업자가 4년이 마치고 나면 1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미 2018년, 17년, 19년에 하셨던 분들이서 예. 4년 계산하면 올해부터 그것도 나오거든요. 또 겹치는군요.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또 차익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해도 손해는 안 보니까. 세금 예. 내는 것보다 예. 손해도 안 보고 이익 보는 선이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곳에 좀 문제가 있거나 자금 여력이 없으면 예. 금매를 내놓겠군요. 처분할 그것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제가 임대사업자라도 처분을 해야 그 다음 한 해가 안에 못 팔면 또 중과세를 무니까 예. 세금 내는 것만큼 일단 싸게 팔 것이고 음. 그 와중에 또 안 팔려도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면 최대한 낮춰서 팔겠죠. 예. 그게 또 시장의 하방 요인이 되겠죠. 임대사업자 주택이 나오는 지역은 어디가 좀 주로 많은가요? 전국적인데 서울하고 수도권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어떨까요?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방은 지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더 부족하잖아요. 예. 물론 내년에는 민간 임대 분양, 민간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한 입주 물량은 예. 좀 적어요. 예. 내년보다. 예. 그런데 그 공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 임대라는 이런 물량이 좀 많아요. 서울에 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예. 그것까지 따지면 사실 그게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예. 물량이 많이 적다는 또 볼 수가 예. 없어요. 근데 이제 인천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저 동탄 예. 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진구라고 있어요. 예. 여러 개 중에 예. 진구라든지 특별한 구들 몰려가지고 예. 입주 물량도 많고요. 예. 분양 물량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전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다가 예. 입주 물량은 없어요. 없는데 가을에서 연말까지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풀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규제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주 지역에 이제 다주택자이신 뭐 분을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조정적 푸니까 이제 좋다고 좀 올려서 팔겠다고 그랬는데
뭐 전화가 안 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예. 시장을 이제 좀 일단은 외면한 상태, 어떤 경제 상황도 예.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분까지 이 현상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은 계속될 것이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로도 나오잖아요. 예. 전국적으로도 나오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10,000에서 12,000건이 평균인데 지금 한 예. 2,000대, 1,5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울은 뭐 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6,000이 정상이고 암만 적어도 한 3,000은 유지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뭐 4달째 지금 1,000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래 절벽에서 좀 급하게 팔려면 금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보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것들 중에 이제 만약에 700개가 거래됐잖아요. 서울의 예. 아파트가 예. 물론 이제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그건 예. 빼고 아파트 중에 600개 중에 제가 이제 서비를 해보니까 예. 600개를 다 서칭을 해보니까 그 중에 30제곱에서 한 50제곱미터 예. 작은 것들 이게 예. 한 50% 정도 돼요 물량이. 예. 그럼 나머지 이제 84제곱 예. 국민평형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밖에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현상이냐면 말씀하신 좀 금매인 예. 것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예. 우리 동네는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예. 뭐냐면 금매가 몇 개만 소화되고 아니면 안 내놓든지 아직도 버티고 계세요. 예. 아직까지.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엊그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꺾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왜냐면 예. 겨울이 좀 비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 대해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은 버티겠지만 예. 없는 분들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분들 물건들이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아까 지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확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도저히 뭐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전세로 돌려서 버티고 있고요. 예. 자산이 없는 분들은 전세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물건이 지금도 한 6만 개가 존재하거든요. 아, 예.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 5만 7, 8천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세로만 넘어갔어요. 예. 그럼 나머지는 아직도 팔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예. 폭탄을 줬으니까 제가 볼 땐 거래가 다음 달은 좀 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한 1,000대 이상으로. 예. 그거는 이제 좀 많이 낮춰서 파시는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낮춰서 파는 게 늘면 맞춰지겠죠. 예.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안 받쳐주면 그거는 내년까지 버텨보겠다는 얘기죠. 예. 내년 봄까지. 예. 근데 그거는 뭐 시장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내년 가기 전에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이 매도자가 굴복할 것이다 가격을. 굴복이라는 표현은 좀 예. 그렇고 예. 매도자가 계속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어떤 환경을 느끼시고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갖다가 예. 3억을 갖다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2억 이렇게 좀 마음이 돌아서는 시기가 오겠죠. 예. 마음의 어떤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 그러잖아요. 예. 주위에서 버티는 사람이 많을 때 같이 버틸 수가 예. 있는데 자꾸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느끼면서 내 눈 따라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패닉 바잉했던 것처럼 예. 패닉 셀링에 낮은 값이 이제 몰리는 때가 오겠죠. 예. 그게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니까 그래요. 하락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파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네. 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에 뭐 30% 40% 얘기까지 나오면요. 살 사람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금매를 굉장히 낮춰서 불러야지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이런 어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어떠냐면 그래도 좀 여력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 일부 예. 지역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한 예인데요. 예.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이제 기자분이 전화 오신 예. 거예요, 저한테. 기자분이 아시는 지인이 집을 파셔야 되는데 너무 예. 고민스럽다고. 예. 근데 이제 매매가 시세가 호가가 막 35억까지 가는데 27억인가 강남인가 8억에 보죠? 뭐 그렇겠죠. 예. 27억인가 8억에 내놨대요. 예. 많이 내놓은 거죠. 예. 실제 그 전 거래 가격은 30억이었대요. 예. 그래서 자신도 많이 낮춰서 2억을 낮춰서 예. 내놨는데 매수자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답니다. 예. 연락이 와가지고 매수자 예. 이거를 2억 5천 정도 깎아주면 사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분 입장은 억울한 거죠. 근데 예. 이분이 이제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져서 예. 이걸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됐나 봐요. 예. 내가 사업만 그러니까 말은 이거예요. 사업만 문제가 없으면 이거 팔 일이 없다. 예. 이해하죠.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근데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메꿔야 되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2억 5천을 못 팔겠다. 그러면서 예. 이제 그 기자분한테 부동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달라. 이 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는 네. 매수자가 네. 1억이나 1억 5천 더 깎아주면 사겠다는 의사표현일 수도 있다. 예. 협상을 해서 예. 제가 볼 땐 1억 5천, 그걸 물어봤죠. 제가 얼마에 사셨냐. 예. 19억에 사셨대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렇죠. 게 예. 자기가 벌 돈이 차익이 8억인데 예. 갑자기 5억을 주니까 잃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데 예. 그게 이제 감정적인 어떤 시장을 대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지 말고 예. 그동안 자기가 그래도 번 거로 생각하고. 그럼 매입한 가격에 예.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30-40% 이렇게 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계산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라고 좀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네. 일단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끌을 하거나 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은 네.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해야 되나요, 지금? 저는 일단 계산만 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1, 2년은 무조건 채워 간다고 보는데 하락 시간이. 하락 시기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년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적어도. 하락의 느낌이 더 강도가 셀 겁니다. 막. 예.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겪었던 예. 글로벌 금융위 때 막 강남 미분양 나고 예, 이런 예. 시절 있잖아요. 예. 완전히 뭐 시장이 죽을 예. 때. 그게 이제 내년 중반 그렇게 넘어서면 좀 보시는군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보시고 예. 1년, 2년 이제 그 원리금 상환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면 했을 때 2년을 버텼을 때 예. 어렵게 버텼다고 가정할게요. 예. 그것도 이제 대출이 가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출이자가 비싼 걸 아시고 예.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예. 2년 동안 투입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 이자액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들어간 돈. 그거 하고 주택 가격이 만약에 그대로면 다행인데 예.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더 내려갔다고 하면은 더 내려간 가격이 결국 못 버텨서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는. 예. 그럼 이때 그동안 2년 동안 부은 데다가 또 팔아야 되면 어떤 손해가 2배가 되잖아요. 예. 예. 그 어떤 캐시플로우하고 예. 지금 만약에 그냥 좀 이 낮춰서. 이자나 이런 거 들어가는 만큼을 상쇄해 가지고 예. 조금이라도 낮춰서 팔릴 수 있다라면 예. 만약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예. 시나리오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집값이 유지되든지 더 내려가든지 예. 당분간은 오르진 않으니까. 올릴 일은 없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영끌했다는 거는 풀 배팅을 한 예. 거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고. 예. 그러면 그 2년 뒤의 결과는 정해지잖아요. 예. 그것만 계산하시면은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해지거든요, 사실. 예.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감성적으로는 억울하죠. 그렇겠죠. 억울한데 그때 이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겠죠. 제가 볼 때 이 예측 가능한 뭐 감성적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많이 낮추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매 그래도 수요자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수요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많이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 저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듣는 얘기가 예. 더 얼마나 내려갈까요? 70%안 내려갈까요? 네. 이렇게 또 감성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 예. 있어요. 매수자들이. 예. 뭐 이거 옛날 4년 전 가격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죠. 이 시장 경제라는 게 예.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개념을 두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일 때 2에서 3% 안정적이게 예. 뭐 금리든 또 경제 성장률 유지가 돼야 이 지금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예. 그걸 계산하시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예. 벌써 2000 우리가 15년부터 올랐잖아요. 예. 8년이니까 예. 그것만 해도 5%하면 40%잖아요. 예. 그럼 그걸 계산하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요즘 하시는 분들이 2018년 가격으로 돌아가야 돼. 예. 뭐 2015년 가격으로 돌아가야 예. 돼. 이거는 너무 좀 크게 보시는 거고 우리가 2008년부터 경제 골든홈시 넘어오고 계속 발전하다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예. 멈췄잖아요. 예. 그걸 가만히 보시면은 그동안 기간 대비 20-30% 오르는 거를 가정한 값을 맞춰 놓고 예. 현재 내려가는 것과의 중점을 보셔야지. 예. 오르기 그거는 이제 경제 논리랑 좀 안 맞으니까 예.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예. 우리가 소득도 조금 늘었잖아요. 예. 지금 뭐 최저임금도 뭐 몇 프로씩 는 것처럼 예. 집값도 그 물가 상승이나 고수준만큼은 올라간 가격을 정해놓고 예. 지금 가격에서 계산하셔야지 애초에 오르기 시작이 전부터 계산하면 이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수님 전망대로라면 말입니다. 예, 예. 살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 내년에 30-4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 네, 네. 지금 가격에 30-40% 낮은 가격 정도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서울도 예. 지금 뭐 송파는 벌써 30% 내려갔고요. 예. 이미 그런가요? 네, 네. 예. 송파도 지금 이제
뭐 균형점에 저는 오기 시작한 시점이 시작됐다고 봐요. 예.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매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 예. 강남 서초도 조금 소단지들, 예. 소단지들은 벌써 한 20% 다운하고 뭐 이런 건 서초도 뭐 버틴다 그랬는데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현금 집중해서 뭐 팔 예. 일 없다. 일부 예. 전문가들은 예.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고 아, 그래요. 서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게 사업자 대출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사업자 대출을 주택담보를 하는 걸로 갖다가 주택담보는 이제 LTV하고 DTI가 다 적용이 되니까 예. 사업자 대출은 DSR, DTI를 적용 안 하고 대출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유주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주택담보로 받지를 않고 사업자로 받아가지고 예. 풀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은 사실 사업 영위가 우선이니까 그럼 이거 뭐 20, 30% 낮춰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사업이 안 되면 이것도 나중에 뺏기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더 낮게 팔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실수요자의 전략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매수자. 예. 매수자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일단 사전 청약 물량이 지금 정부가 지금 조절하느라고 지금 요새 한동안 발표를 안 하잖아요. 예. 그것도 좀 정부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원래 로드맵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마치 박근혜 투처럼 예. 박근혜 때도 왜 물량 공급하던 걸 다 못하게 막았거든요. 예. 도리어. 예. 결국은 폭등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걸 하던 대로 해야죠. 예.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에다가 경제 요인이 합쳐서 지금 매수가 줄었지만 예. 또 이게 경제가 다시 펀더멘탈을 찾게 되면 다시 매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대비해서 공급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안 된다고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사전청약 물량을 아마 내년에는 좀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총선이 또 후년에 있으니까 만약에 저나 어떤 사람들이 젊은 예. 분들이 예. 아니 뭐 사전청약 한다는데 왜 안 하냐 이러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예.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사전청약에 이제 분양가가 문제죠. 예. 예정 분양가인데 예. 지금 주택가격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예. 분양가가 뭐 예전에 사전청약 나온 것들이 좀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예. 지금 주택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청약의 분양가를 정하는 게 기준이 주위 시세하고 감정가의 60에서 80% 선에서 지역마다 차등해서 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기본인 주택가격이 내려갔으니 그럼 이 분양가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는 접근할 어떤 접근성이 뛰어나게 되니까 첫째로는 사전청약을 기다리시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시내 각 광역시든 어디든 예. 거기도 아마 내년 봄 되면 분양가들이 조금 다운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못 버티니까 미분양 나오고 이러면 다운하잖아요. 예. 그러면 분양가가 10에서 15%뭐 다운해서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예. 아니면 기존에 한 게 미분양되면 미분양 할인을 하겠죠. 예. 그때 이제 체크 보시면 되죠. 챙겨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은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분간은. 예. 그럼 그 가격이 예. 신축인데 기존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음. 분양가가 예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 꼭지점일 때 보다 한 30% 다운 정도 된 분양가다. 이건 좀 예. 접근해 볼 가능성이 있죠. 예. 시내라도. 예.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뭐 분양가 상한에 푼이 많이 얘기는 있지만 예. 쉽게 못 풉니다. 예. 그럼 서울도 분명히 내년 봄에 분양하는 현장들은 조합원들의 의견도 있지만 암만 그렇다 해도 미분양이 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조합원들이 예. 부담이 많아지니까 둔촌도 그런 것처럼 예. 분양가를 최대한 그래도 지금보다 낮춰서 팔 거라고 봐요. 예. 분양을.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접근하는 가격이 시세하고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현재도. 예. 예. 근데 더 내려가면 또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하셔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기존 주택을 사시겠다 예. 이러시면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아,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네, 충분히 그걸 이제 안 하신다 그럴 때 예. 또 뭐 여러 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면서 예. 올해 지나서 내년 가을 정도요. 예. 그때 되면 이제 또 뭐 가을 이사철 기사 나올 거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왜? 매매 가격은 못 뜨니까 예. 전세 가격이 안 받치면 매매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예. 그럼 그 가을부터 후년 봄 여름 사이에 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쳐다보시는 게 스케줄상 맞지 않을까라고 제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고 새 아파트를 꼭 원하지 않는 분들은 네네. 내년 가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라. 이제 알아보고 아니, 쳐다보시면서 예. 이제 예. 시장 보면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구경하시면서 고르셔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이 하락 시기는 아까 몇 년, 1년에서 2년 갈 수 네, 있다고. 이렇게 본격적인 하락은 1년에서 2년 반까지 갈 수 있고 2년 반이요. 그러다 이제 횡보가 제가 볼 때 한 1년에서 1년 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끝을 보고
네. 횡보할 때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매수자가 만약 시간이 많다면? 아유 충분하죠. 만약에 예. 본인이 여유가 있고 예, 시간적 여유가 내가 있고. 예, 타임을 놓쳐가지고 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5% 10% 올랐다. 그때 사셔도 사실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그러니까 끝을 괜찮습니다. 보고 사도 늦지 않다 이 말씀 아니세요? 네, 그때 올라가는 거 보고 쫓아가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락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반 쭉 있다가요. 네, 최대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행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그럼 그 행보 기간에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그게 제일 잘 사신 거죠. 그게 제일 잘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떨어지다가 네네. 한두 달 같은 가격대가 좀 유지되면 그때 사는 것이 그때 전략 이제 네,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를 가시면 예. 이런 어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예. 아, 내가 집 살 계획인데 아직 없다. 언제쯤 살까요라고 물어보면 이 태도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이번 달에 갔다, 예.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가시고 예. 한 두 달 뒤에 한 번 더 가세요. 예. 그러면 그 태도를 100% 느낍니다. 아. 공인중개사님들은 뭐냐 예. 이런 거죠. 물건은 많은데 손님 오셨어요. 예. 그럼 잘해드리죠. 예. 팔 사람은 셌으니까. 예. 근데 어디 가니까 비슷해요. 예. 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편하게 보세요. 예.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횡보인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예. 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빨리 예. 하시는 게 좋아. 이러면 이제 그때는 붙으셔야겠죠. 아, 그것만 예. 보셔도 뭐 시장에 약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가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예. 안 사셔도 예. 미리 친해 두시면 예를 들어 그 파시는 분들 중에 그 가격대에서도 갑자기 나 급하니까 예. 빨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가 같은 걸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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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신규 이제 뭐 부자는 아니지만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 고정적인 재테크 개념에서는 그렇죠. 이제 고정적인 누구나 수입을 원하시는 원하는 거고. 분들이 네네.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네네. 상가 어떤 뭐 네, 노후주택, 예. 뭐 노후연금처럼 예, 네네. 하나를 사두고 싶어 한다. 이런 네네.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마음 이제 충분히 예. 이해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고 예. 지금 아마 상가도 역시 떨어지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예. 지금 뭐 꼬마 낙폭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랑 상가랑. 상하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차이가 심한데요. 예. 신규 분양 단지 지역들, 신규 예. 입주 지역들은 지금 상가가 거의 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실제 가보시면 예.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상가가 안 찬 데가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못 버티면 경매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상가를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해보고 싶은 예. 마음이 있으시면은 상가 경매는 의외로 저 권리 관계가 좀 깨끗합니다. 아, 예. 빈 상가 같은 경우. 예. 그건 뭐 완벽하잖아요. 그냥 예. 소유권만 넘어오는 거고 임차인 문제도 없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아.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요새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예. 경매 대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제도가.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예. 공인중개사 하셔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서 계속 하셨나요? 뭐 나 예. 여기 10년째다. 예. 저쪽에서 하다가 아파트 새로 돼서 일로 왔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좀 믿을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경매 대리 자격증이 계시다. 예.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상가 경매 나오면 내가 받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아, 도와줍니다. 예. 본인도 수수료 받으시니까. 예.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상가가 좀 처음에 나오면 유찰되거든요, 대부분이. 예.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나 역으로 투입분이 예. 적어지니까 예. 그런 방법을 1번을 하시고 예. 2번은 그 던져놓는다 그래요. 예. 좀 심한 편이지만 상가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예. 사는 입장에서 예. 이렇게 낚시를 우리가 여러 개를 걸어놓으면 예. 걸린 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또 뭐 자산 여기저기 부동산에 여기저기 넣어놓은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지역별로 아, 지역별로. 본인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뭐 예. 1km고 5km고 10km고 예. 그걸 다 발품을 파셔야죠. 파셔서 예. 이쪽 지역에 뭐 부동산들이 한 군데씩 있으면 부탁해 놓으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시간을 좀 들이신다라면 예. 그 지역에 그 인구 연령별 구조 현황들이 데이터가 요새 많습니다. 예. 그걸 한번 들여다 보시면 예. 상가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게 좀 예측이 돼요. 예. 그쪽에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접하시면 크게 실패 안 하시고 접할 수 있지만 제일 우려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요즘 많이 벌어지는 예. 일인데요. 지인들을 통해서 상가가 싸게 나왔다. 예. 상가가 이거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건 좀 많이 조심하십시오. 왜 그렇죠? 그거는 지인인데. 지인도 모르고 이제 소개를 받겠죠. 예를 예. 들어서 그 A라는 지인이 있는데 건설회사 사장을 알아요. 예. 건설회사 입장은 그 다음에 A라는 지인은 자기한테 물건을 줬지만 예. 해보라고 본인이 안 되면 그 다음 친구한테 좋은 거 같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좋은 거면 자기가 해야죠. 예. 첫 번째. 아, 예. 그죠? 근데 이 상가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임차인을 맞춰놓고 소개를 합니다. 예. 임차인을 월세 뭐 300, 그럼 수익률이 7%야. 예. 이러면 귀가 혹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임차인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시고 가셨다가는 예. 낭패 보는 경우가 요즘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어떤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매 대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겠군요. 네, 예, 지역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네. 거기에 부동산 업체한테 경매가 나오면 알려달라. 그러면 바로 연락 오십니다. 예. 그 대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경매 들어가기 전에 또 타협을 볼 수도 있죠. 경매 수준에서 좀 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집을 살 분이나 팔 분, 또 네. 상가 관심 있는 분들 다 어떤 관심을 가지실 만한 정보들 많이 네, 예,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